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8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상원이 7,400억 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보건 법안을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적인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정식 이름은 인플레이션 줄이기 법안으로 처방약 값을 낮추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주 하원도 통과할 것이 확실한 이 법안에 따르면 민간보험에서는 커버받지 못하지만 메디케어로는 인슐린 한 달 약값이 최대 $35가 됩니다. 신형 전기차를 사려는 거의 모든 사람은 연방정부의 $7,500 보조금을 받고 중고 전기차를 살 때는 $4,000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중국은 예정됐던 나흘 동안의 군사훈련이 끝났지만 대만에 대한 잠수함 훈련 등을 이어갔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잠재적 군사충돌 위험은 있어도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거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켰고 나는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을 인정하고 사임합니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출하려고 했던 사직서의 일부입니다. 인디아나 주지사가 낙태 금지 법안에 서명하자 인디아나주에 본사가 있는 제약회사 등 대기업 사주들이 이 법을 비난합니다. 인디아나 주지사도 낙태 금지법이 이젠 유권자의 감정을 뚫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켄터키주 홍수는 이웃 콜로라도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코비드 네거티브 반응이 나온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켄터키주를 방문합니다. 하미드 카르자이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고 지금으로서는 OS가 아프가니스탄의 더 큰 적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때로 미국의 정치인들이 주말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제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매체는 13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고 하고 어떤 매체는 17시간이라고 하는데 일요일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공화당 의원들 한 명도 찬성표 던지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50표 조 맨신,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까지 가세해서 당연히 버니 샌더스 무소속인 의원도 민주당에 가세를 했고요. 해서 50대 50 이게 이제 연방 상원에서 특별한 그 법안에 따라서 규정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50명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과반수 51표가 돼야지 되는데 여기에 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던져서 승인이 됐습니다. 법안의 이름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인플레이션 리듀싱 법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큰 액수가 기후 변화를 막는 것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건강 보험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후 변화 건강 혜택 법안 이렇게도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과거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Build Back Better 법안 2조 1,000억 달러가 넘는 이것을 원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그 7,390억 달러 규모의 약 3분의 1 정도, 3분의 1 조금 넘는 이 규모의 법안인데 결국은
이 정도의 돈을 10년 동안 만들어서 어디에 쓰겠다. 그럼 돈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은 전체적으로 반대를 했고 민주당이 전부 찬성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조 맨신 의원과 크리스틴 시네마 의원은 각각 웨스트 버지니아와 애리조나주에 좀 필요한 돈을 조금 가져가는 형태로 해서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그 보험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이 처음에는 막 비난을 했어요. 이게 뭐냐. 이 코딱지만큼 가지고 뭐를 그렇게 중간층보다 아래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비난을 했지만 결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으니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공화당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아니 이 많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줄인다고 물가 상승을 더 높이지 돈이 많이 돌아다니면 물가가 인상되는 게 사실이 아니야? 라고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무분별한 세금 인상이 이제 부분적으로 뭐 기업에 최저 세금을 도입을 했죠. 그런 것에 되지만 또 많은 사람에게는 세금 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공화당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 인상을 하는데 무슨 인플레이션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역시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하원에서 투표하고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야 당연히 이게 서명을 할 테고 하원은 공화당이 한 명도 찬성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표수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대만 문제로 세계를 아주 그 떠들썩하게 했었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또 하나의 큰 하원에서의 승리를 기록하게 될 겁니다. 자, 7,400억 달러 규모인데 그 가운데서 반이 넘는 4천억 달러, 거의 4천억 달러입니다. 3,690억 달러는 온실가스 줄이기와 재생에너지에 투자합니다. 지금부터 이 법안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리고 이것도 곧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의 지구 온난화를 2030년이 되면 지금 2022년이죠.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았는데 2005년에 40% 수준으로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구체적으로 뭐 270억 달러를 그린뱅크라고 해서 돈을 그쪽에 넣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민간이 투자하는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많은 연방 정부가 투자해 줍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에도 무슨 뭐 클린 에너지에 관한 선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한국 분들이 그런 클린 에너지 사업에 관여를 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 같은 사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겠죠. 특히 이 같은 프로젝트를 저소득층 지역에서 할 때 돈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는 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라고 하지만 배터리가요. 그런데 이것도 이리저리 해서 제조 자체가 멕시코에서 됐어도 미국의 부품을 사용하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아주 너무너무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분들이 아마 오바마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제가 그 당시에 전기자동차를 제일 처음에 리스할 때 연방정부에서 $10,000를 지원을 받았었거든요. 캘리포니아에서도 또 지원을 받았었고, 그때보다는 적습니다. 그때보다는 적지만 새 차를 전기자동차를 사시거나 할 때 $7,500를 지원을 받게 되고, 중고차도 7,500달러죠. 7,500억이라고 한 줄 알았어요. 중고 자동차도 $4,000를 지원받게 되시는 겁니다. 수입에 제한은 있지만 거의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수입이고요. 그리고 그린 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업주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도 주고, 또 $600억 솔라 패널이라든가 태양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홈디포 같은 데 가보시더라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 하나에 한 $10 정도 되면은 밖에 페리오라던가 아니면 무슨 페리오에 카요리 같은 것이 오는 것이 겁난다던가 이러시는 분들 밤새도록 어디 불 켜 있는 거 되는데 전기요금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태양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 주면은 작은 것을 사서 몇 개를 이렇게 놓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액수가 늘어날 리가 없겠죠. 바람 에너지, 배터리,
전기자동차, 기타 등등의 전부, 그리고 600억 달러는 특히 저소득층 지역에 투자를 한다니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테고요. 대신에 이제 메탄가스를 어느 정도 규정까지 그 이상을 방출한다던가 하면은 1톤 방출할 때마다 뭐 벌금을 1,500달러씩 물게 하고 그 돈으로는 모니터링하는 비용으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까다롭게 점검을 하니까 그만큼 그 규제를 잘 지켜야지 되겠죠. 새로운 오일과 시추, 뭐 공공부지와 해안에서 이런 것까지 포함을 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헬스케어 비용 줄이기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640억 달러를 이곳에 책정을 한 건데 메디케어로는 2026년부터 10개의 아주 그 비싼 약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약값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본인 부담 약값이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아무리 비싼 약을 많이 하시더라도 2025년부터 1년에 약값이 $2,000가 맥시멈 지출하시는 돈이 되도록, 지금은 한 달에 $2,000 지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특히 당뇨 환자가 많으신데 인슐린 비용에 대해서는 월 최고 상한선을 $35까지 하는데 이것은 메디케어 환자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메디케어 환자의 경우만 그렇고 협상을 하려다 보니까 민간보험으로는 제외가 됐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혜택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올리는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합니다. 2023년부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모두 이제 무료 백신 같은 것을 보장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될 텐데 ACA요, 그 오바마 케어, 어포러블 케어 액트, 점점 날이 갈수록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 그 건강보험 지불하는 액수를 지금보다 줄이고 거의 안 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이것이 2021년도에 이제 연장되도록 됐잖아요. 보조금이 3년 더 연장하는 이런 것들에서 오바마 케어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뭐 인슐린, 여러 가지 건강보험, 특히 비싼 약을 드시는 이런 모든 분들께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7,390억 달러를 10년 동안 쓴다는데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공화당이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주주에게 10억 달러 이상의 그 소득이 있다 하고 보고하는 그런 회사, 대부분의 회사에 대해서 15% 최소한의 세금, 최저 법인세를 내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갔고 막 해서 오히려 돈 안 낸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돈 많이 벌면서 그런 것.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그 자신들의 회사의 주식을 매입을 한다면 환매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1% 세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는 또 800억 달러를 이거는 투자를 하는 건데 어디에 투자하냐면 국세청에 에이전트를 새로 많이 하이어합니다. 하이어해서 여기저기 어디가 이렇게 돈이 많이 버는데 세금을 안 내고 빠져나가고 있는 거지, 돈이 거치지를 않는 거지. 연방정부는, 기업은 돈을 버는데 왜 저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 하는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하는 새로운 그 에이전트를 고용을 해서 한 2,300억 달러 정도 추가 수입을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 최저 법인세 15% 해서, 그것도 법인세도 뭐 돈을 적게 버는 회사에 무조건 내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마이너스 나는 회사에 어떻게 세금을 물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IRS에서 감사하는 것도 뭐 중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또 감사를 해봐야 그게 뭐 돈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이건 딱 그 전문가를 고용을 해서 돈이 나올 만한 곳을 이제 표적 그 감사를 한다는 얘기죠. 물론 무작위 감사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뭐 거의 뭐 케이스가 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좋겠습니까? 큰 그림으로는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연방 그 민주당의 찰스 슈머 상원 의원이 어쨌든 아주 까다로운 그 상원 의원들을 상대로 협상을 이뤄냈으니까 좋은 것이고, 소매업도 뭐 이렇게 저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좋고, 그리고 민주당이 원래는 최소 법인, 그러니까
원래는 그 법인세 자체를 21%에서 25%로 올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되게 됐으니까 기본적으로 돈 많이 버는 이런 그 미국 내의 기업, 다국적 기업을 향해서만 이게 됐으니까 그런 것도 좋겠죠. 그리고 뭐 월마트와 타겟이 그 기업의 세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니까 좋을 테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마이너스가 된 이 법안 통과로 그런 그룹은 당연히 공화당의 상원 지도부가 될 테고 다국적 기업도 될 테고 이제 최소 법인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존 같은 회사가 지난해에 기록적이네요. 정말 350억 달러 돈을 벌었거든요. 그리고 연방 세금으로는 6%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회사의 15% 최소한 세금을 내면 아마존이 번 돈의 350억 달러의 15%면 얼마예요? 6%와 15%는 2배 이상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존은 나쁘죠. 그렇게 되는 곳이고 AT&T 같은 경우도 좀 그렇게 될 텐데요. 해서 결국은 Build Back Better라는 지금 통과된 7,400억 달러보다 3배나 많은 그것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민주당 상원이 뭉쳤다는 것도 보여줬고 중간 선거에 이로써 그 도움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투표할 때는 제일 먼저 무슨 안이 통과돼서 뭐 이런 거시적인 것보다는 당장 물가 인상이 어떻게 됐어? 어머, 내가 지난주에 뭐 마켓에 가봤는데 뭐 이렇게 되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 밖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그 회담 분위기를 바꿀 수는 있죠. 물론 이것도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파리 기후 조약 그것에 맞춰서 거대하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이 어쨌든 연방 상원에서 이러한 일을 해서 이렇게 됐네 하면은 좀 추진력을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도 스스로 어떤 입장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도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동안에 파리 기후 조약 한다, 뭐 도쿄 의정서 같은 것을 공화당 대통령들이 아들 부시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걸 완전히 거의 무산시켜 버렸는데 이게 다시 또 새로운 그 행정부가 바뀌니까 되네 하고 미국의 신뢰도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주말에 통과됐고 이번 주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인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주말에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물어보셨고 중국 대만 그건 어떻게 된대. 누구나 다 한국 사람은 직접 전쟁을 겪었건 전쟁을 겪지 않았건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예민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미래의 그림이 날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미국의 합참의장과 대통령, 왜 요즘 드라마 보면 한국의 뭐 예를 들어 합참의장, 국방장관과 어떠한 정보국의 관계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돌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는 좀 그 자치적인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잠시 뒤에 어떠한 한 가지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지금 미국은 월요일이지만 한국 대만은 어제가 월요일이었고 일요일에 미국 날짜로 토요일에 모든 그 군사훈련을 끝냈었어야지만 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대만과 미국에 대한 그 경고성 군사훈련이 끝냈어야지 되는데 나흘 한다고 발표를 했으니까요.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발표한 것 보니까 어제 21대의
중국 공군기가 대만 해협 뭐 북부 중앙선을 침공했다. 그 방공 식별구역이죠. 대만 해역에는 침공한 것은 진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군사적인 어떤 대화하는 일정도 취소를 했고 이거 북한이 화나면 많이 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그 뭐 라인을 끊어버리고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원래 약속했었던 그 대화 라인을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끊은 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끊었을 때는 만일의 사태에 일어날 수 있는 한 라인이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래서 지금 대만과 미국에서도 중국의 국방부 온라인으로 어떠한 공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정확한 숫자 같은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하기로 한 스케줄을 취소하면서 중국에서 한 얘기는 이 모든 건 다 미국 책임이야. 미국이 그 정말 그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이것도 그 북한의 반응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부나 국무부나 백악관은 똑같이 한 소리로 지금 중국이 너무나 무책임한 그 과잉 반응을 하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잠재적인 위험성은 그렇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로이드 오스틴 이 국방장관과의 한라인 같은 것은 아직 그 파악하기로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이 왜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가?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그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 군사 전문가 가운데서도 뭐 유명한 사람, 그 아이언 그 윌리엄스라는 분이 선데이 타임즈에 어제 그 기고문도 실었던데 기본적으로는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해서 이기려면은 우선 200만 명 정도를 그쪽에 침투시켜야지 된답니다. 대만 해협을 건너서요. 그 바다를 건너서 200만 명이면은 중국 군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200만 명하고 210만 명도 안 됩니다. 중국이 200만 명 조금 넘는데 대만이 뭐 17만 명이 안 돼서 뭐 한 16만 7천 명 이 정도 되고 대만은 물론 예비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의 뭐 전 국민이 가능한 사람은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을 그럴 정도지만 모든 군을 다 그 투입을 하고서도 그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협을 가로질러서 뭐 이번에 훈련한 것에서 많이 보여준 것처럼 로켓 공격으로 섬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사일 발사도 있잖아요. 미사일 발사는 이쪽에 대만이 있으면 대만의 지도상으로 오른쪽 이쪽에 그 필리핀 쪽에서 들어오는 미군을 우리가 공격할 수 있어. 항공모함까지도 공격할 수 있어. 실전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그 USS 그 레이건 함이 계속 거기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이 미사일 쏘고 라켓 쏘고 하면서 대만 해협을 기본적으로는 지상전을 해야지 되는데 건너가야지 되는데 유난히 그 해협도 거칠고 바위도 많고 뭐 아주 그 수비수들이 잘할 수 있는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또 바다가 맘대로 됩니까? 이순신의 무슨 대첩 뭐 이런 거 사람이 맘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꼭 그 상륙 작전을 할 때 그 적당한 그 해협이 중간 그 뭐 섬에 뭐 몇 군데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키예브로 가는 길 결국은 수도 함락시키는 것을 포기해버렸잖아요. 지금으로서 보면은 그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똑같이 겨울로 향하고 있는데 속전속결이 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같은 것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막 비가 오는 그래서 질척질척 땅이 진흙 땅이 돼서 탱크가 거기에 갇혀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대만 해협을 잘 건너가려면 딱 1년에 2번밖에 기회가 없답니다. 3월에서 4월 아니면 9월에서 10월 올해 9월에서 10월 준비가 안 된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도 또 그 중국의 이 같은 것을 비난을 하고 누가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좋다고 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그쪽에 정신 팔리면서 다른 일, 자국들과 일을 못하는 것을 좋아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도 나왔죠. 중국이 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군을 공격한다. 이건 펄하버 스타일이잖아요. 일본이 이건 전략적인 도박이죠. 일본이 펄하버를 공격을 해서 오히려 미국이 2차 대전으로 아주 머뭇머뭇거리다가 들어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점이 대만 국민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약자의 강점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언더덕인 거죠. 더 파워풀하고 더 강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약자가 대결이 되지 않는, 우리는 늘 기독교 국가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대만이 중국과 예를 들어서 그 군대가 200만 대 16만 7천으로 이게 안 되고 뭐 탱크 같은 것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게 심정적으로 무장을 하면은 야심찬 라이벌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가가 대만과 중국과의 일에서도 볼 수 있다고 중국의 시진핑도 충분히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산당이 최고야, 공산당이 최고야 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을 다 부자로 만들어주겠어 하고 경제적인 성공이 여기까지 왔죠. 그 뒤에 뭐를 보여줘야지 되는데 경제적인 것은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이 슬로우하게 되니까 민족주의 감정 이런 것 하면서 대만을 2050년까지 어떤 형태로든 통일을 해버리고 말겠어. 이것을 보여주려는 시진핑의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지만 대만도 그 1949년 이후에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누린 자유보다 대만이 누린 자유가 훨씬 더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자유를 91년도 구소련이 멸망하고 나서 그 뒤에도 한참 스트러글이 있고 대통령 몇 번 바뀌면서 느끼기 시작한 거지만 대만은 장개석 총통이 공산당과 싸워서 그전에는 물론 일본과 싸울 때는 장개석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합심을 해서 일했지만 그 뒤에 이제 그 장개석이 대만으로 쫓겨나고 나서 그의 아들 장경구, 그 뒤에 이등휘 이런 식으로 뭐 천수이벤 쭉쭉쭉쭉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대만 사람들은 자유를 너무 많이 누려봤기 때문에 이걸 뺏긴다는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죠. 물론 현재의 상태로 이 중국과 유지를 하기를 원하지만 공산당식이 돼서 공산당 형태의 시스템이 되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 시진핑으로서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군함을 보내고 전투기, 미사일, 다 뭐 섬을 봉쇄하는 여러 가지가 효과적으로 군사훈련에서 보여줬지만 분노의 표현과 그런 화풀이 같은 것은 할 수 있지만 군사훈련과 실제의 전쟁은 다르다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전쟁이라고 안 하고 특수작전이다. 우크라이나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게 되지 않잖아요. 이 시진핑도 통일작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시진핑의 베트남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것. 물론 결정은 시진핑과 그의 장군들이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서방 세계에서 분석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진핑과 시진핑의 장군들이 이쯤 되면 우리가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해서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라도 해서 대만이 더 우리 독립국가야 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 전에 통일을 해야지 되겠어. 라는 그 모든 판단은 시진핑과 그의 장군들이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전해드렸고요. 텔레비전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 제가 아침에 찾아봤었던 사진입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하고 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억이 희미해지거든요. 그 사진을 확인하고 싶어서 라파에테 거기에 있는 교회에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진을 찍을 때 제 기억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저쪽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있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왼쪽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내가 무슨 일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고 그 라파에테로 가는 길이 그 앞에서 성경책 들고 성경책도 제대로 든 것도 아니에요. 뒤집어 들고 이제 그 보수 복음주의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진 찍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래서 법무장관, 국방장관 이 합참의장을 대동을 해서 갔는데 합참의장은 뭔 일인지 잘 모르고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군복을 갈아입을 수도 없었고 나중에 너무 그 사과를 했고 또 그 법무장관 그 마크 에스퍼도 당시에 사과를 했고 내가 잘못됐다 거기에 그렇게 간 건 했는데 마크 밀리 국방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책이 나옵니다. 9월 20일에 책이 나오는데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쓴 건 아니고요.
당시에 이제 6월 20일에 그 사임을 하라고 사직서를 2가지 버전으로 써놨대요. 그런데 그 사직서의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라파예테 그 공원으로 갈 때 그 당시에는 미국이 Black Lives Matter, 조지 플로이드 숨지고 뭐 흑인들의 생명 중요해, 아시안의 생명도 중요해, 백인의 생명도, 모든 사람 생명은 중요해 하고 시위를 하는데, 시위가 허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딱 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위대가 해산을 해야지 될 시간도 아닌데 대통령이 납신다, 길을 비켜라 하면서 그 길을 청소하기 위해서 막 최루가스를 쐈잖아요. 그때 법무장관,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은 나중에 이게 너무 잘못됐다 하고 이제 공식적인 사과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에 관한 책이 이제 그 2사람이 쓴 것이 공개가 되는 것이고, 잡지 뉴요커의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그 당시에 그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 일이 있은 뒤에 너무나 부끄럽고 본인이 딱 군복을 입고 그렇게 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을 했다, 몇 주일 동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직서에 써놓은 게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버전을 더 좋아한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you 하면서 당신이 미국 군대를 굉장히 정치화했고 나는 내가 당신의 그 같은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 다른 사람이 또다시 나와는 다른 트럼프를 멈출 그런 그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 군대를 권력 유지를 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당신은 군대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다. 우리 군대는 미국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집단이지 미국 사람들을 협박하는 집단이 아니다. 미국 사람들은 군대를 믿고 있다. 우리가 미국 내부의 적이든 외부의 적이든, 내부에도 테러리스트가 있으니까요. 모든 적을 물리치고 국민들을 보호할 것으로 믿고 있고 우리들은 그렇게 할 것인데 당신이 그걸 반대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당신의 개인 입장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다라고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음을 바꿔서 합참의장 자리에 그대로 있기로 하면서 스태프들에게는 많이 얘기를 했대요. 내가 힘이 부족해도 내부에서 싸울 것이다. 트럼프가 군대를 더 많이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쿠데타를 하라 앞장서서 뭐 라파에타 그 교회에 갈 때 앞장서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안 한다고 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끝까지 이 군대 안에서 트럼프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월 20일에 나올 책이에요. 디바이더, 분열자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는 존 켈리 군 출신이었던 비서실장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그 마크 메도우스 정치인 출신의 비서실장 이전에 마크 메도우스에게도 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보 관계자들에게 너무너무 특히 군인들에게 실망을 해서, 아니 왜 우리나라 미국 장군들은 독일 장군들 같지 않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존 켈리 비서실장이 어떤 장군이요? 라고 질문하면 2차 대전 때 독일 장군 말이지 하면은 마크 켈리 비서실장이 2차 대전 때 독일 장군들이요. 그 사람들은 히틀러를 3번이나 죽이려고 했고 한 번은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노노, 그들은 완전히 그에게 충성했어. 그가 누구예요? 히틀러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이 이 책에 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크 밀리 그 합참의장은 트럼프 당신이 이 국가에 너무나 막대하고 무책임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해를 입혔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도 또 그의 그 국방장관 그 라파에테 그 교회에 같이 갔었던 윌리엄 빌바 법무장관이요. 장관이 많이 나오니까 혼돈되네요. 법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말에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기소될 만한 증거가 쌓이고 있다.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그의 그 개인 변호사는 그 조지아주 뭐 선거를 뒤집기 위해서 몇 표를 찾아내, 뭐 한 표만 더 찾아내 했었던 그런 사건과 관련해서 조지아주에서 이제 증인으로 나서야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왜 또 다른 책도 언제죠? 아무튼 또 다른 책도 나오는데 이건 이제 뉴욕타임스의 기자가 쓴 책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늘 자주 싸웠던 기자가 쓴 책인데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 기밀을 보관을 해야지 되는 의무를 버리고 그 화장실 변기에 많이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막 그랬는데 사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진이 이 책에 실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한쪽에는 사진에 보면 왼쪽에는 국내용 글씨가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해외에 가서도 이렇게 접어서 조금의 글씨가 보이는데 완전히 읽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만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메모, 그 화장실 변기에 그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버린 것인지는 확인된 건 아니죠. 다만 백악관에 그 변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이렇게 막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트럼프라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뉴욕의 앨리스 스테파닉 그 연방 하원 의원 이름도 적혀 있다는 것. 이건 이제 리즈 체니, 와이오밍주의 딕 체니의 딸. 아주 중진이었지만 그 자리를 이 앨리스 스테파닉이 올라갔죠.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이면서 이제 그런 의원들의 이름도 있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잠시 뒤에 바이든 대통령 아직은 도착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도착했나요? 질 바이든 여사와 켄터키 같이 가던데 그 얘기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기업들도 완전히 정치에서 나 몰라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켄터키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나 아니면 중요한 인물들이 재해 지역을 방문할 때는 일단의 그 재해 상황은 끝난 뒤에 방문을 하죠. 여러 가지로 그 주 정부에 불편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복구 작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에 로스앤젤레스도 좀 덥다고 하고 켄터키주에도 또 다른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다리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처럼 내려앉았고요. 홍수나 지진이나 자연재해가 인간에게 주는 피해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 게 인간이 오랜 동안 정교하게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순식간에 완전히 파괴시켜버리죠. 그러한 것들 연방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간 거고요. 그 여러 가지 그 잔여물이 덴버 쪽으로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대5 일부에 지금 홍수 경보도 발효가 됐고 그 일리노이 조금 북쪽이요. 또 남쪽인 위스콘신에도 폭우가 내리고 있고 어느 지역이라도 지금 돌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이 무슨 뭐 중국 문제 또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문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날마다 생활하는 데서 느끼고 있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그 재난지역 방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리 같은 것이 완전히 내려앉고 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영국에서 본 것과처럼 영국도 그렇게 더운 적이 없기 때문에 기간 산업 자체가 이렇게 기후 변화에 맞게 설계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점점 그 기후가 극단적으로 돼가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더 크게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틀 연속 두 번 걸렸잖아요. 최근에. 코비드-19 웃네요. 제가 웃고 있어요. 제가 큰 일 없이 이제 완벽하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켄터키주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도 질 바이든 여사도 주변 사람들도 한 사람도 지금 마스크 안 썼습니다. 물론 실내가 아니고 실외에서 영접하고 서로 악수하고 토닥거리고 위로하고 하는 장면이었는데 마스크 안 썼다 말씀드리고요. 인디아나주가 최근에 낙태 문제로 여러 주목을 받았었는데 주지사는 뭐 당연히 공화당이고요. 에릭 홀콤이라는 주지사인데 주말에 약간의 예외를 둔 그러니까 텍사스주보다는 조금 가벼운 낙태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텍사스주와는 달리 강간이라든가 근친상간이라든가 아니면 태아가 아주 심각한 기형으로 태어난다는 의사의 진단 또 산모의 건강이 위험하다 하는 이런 것에는 예외를 뒀습니다. 그리고 뭐 근친상간, 강간 이런 것도 처음에는
그 경찰에 다 보고를 하고 허락을 받도록 했었거든요. 그런데 6월 23일에 연방대법원에서 이 낙태법에 대한 판결이 나온 뒤에는 여론이 많이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인디아나주에서 최종적으로는 바꿔서 경찰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예외를 두고 이제 낙태금지법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이랍니다. 다른 레드 스테이트보다는 좀 낫죠. 오하이오 같은 데서는 즉시 시행을 해서 오하이오주의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옆에 있는 인디아나주로 당시에는 와서 그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강간 피해자인데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디아나주 여성들이 다른 주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주지사는 또 1억 달러 기금을 마련을 했는데 말이야. 그게 산모라든가 여러 가지 이 관련 기금이야 라고 했는데 인디아나주가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이 미국에서 50개 주 가운데서 세 번째로 높은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인디아나주의 뭐 엘리 릴리라든가 뭐 유명한 제약회사니까 뭐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엔진 제조회사 커멘스라는 엔진 제조회사 이 큰 회사가 각각 인디아나주에 10,000명의 직원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낙태금지법이 우리 사업에도 너무 나쁘다 하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주에서 더 많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일할 사람을 채워야지 되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이 인디아나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디아나주가 못하게 하니까 다른 주로 낙태를 하려고 갈 때 우리가 지원을 하겠어. 재정적인 지원, 시간적인 지원 그렇게 지금 나섰습니다. 해서 또 특히 이제 이 엔진 제조회사 커민스의 대변인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인디아나주로 본사로 재능이 있는 최고의 재능이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그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나 이 이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여론이 워낙에 이 낙태 금지가 미국에서 아니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무 뒷걸음질 치는 것 같은 것에 대한 심지어 레드 스테이트 캔사스 주민의 반발 같은 그 투표 결과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홀컴 주지사도 낙태가 사실은 굉장히 그 감정적이고 복잡한 주제죠. 그렇죠. 침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침실의 일일 수도 있고 그걸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게 복잡한 게 사실이죠. 그리고 이 논쟁이 곧 중단될 것 같지도 않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의 하미드 카르자이 대통령이 오늘 NPR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항상 미국에서 뉴스를 보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대만, 한국, 뭐 아프가니스탄, 한국, 어디 한국 이런 식으로 뭐 우크라이나, 한국 연결이 되거든요.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면 정말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은데 그런데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초대 대통령입니다.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군하면서 도망했었던 대통령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탈레반이 나쁜 것 그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도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민족이다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은 발전돼야지 된다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외국 사람이다. 파키스탄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미국도 다 잘한 것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얼마나 많이 실수를 했는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미군의 훈련을 받은 아프가니스탄 군대가 탈레반보다 더 잔혹했다는 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럼 미국이 지금에 와서 무엇을 돕는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탈레반도 미국과 잘 지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미국은 70억 달러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면서 탈레반 때문이라고 가져가면서 아니 그 돈을 왜 미국이 가져가나. 그로 인해서 경제가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리 탈레반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 돈은 탈레반 돈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돈이 아니냐.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전해드리지를 못하겠고요.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신 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피부과학 셀리온,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장지하 외과,
또 그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 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저는 이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같은 그 보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하죠. 강희신이었습니다.